서울 양천구에서 온 사연입니다. 새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지난 생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제 사연이 나왔으면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혹시 운전 중이시면 안전운전하시고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전교 꼴찌를 7번 했고 목표와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23살 군대를 다녀왔을 때 집안은 기울었고 가방 하나 메고 서울로 왔습니다. 막막함에 한숨이 나왔지만 새로운 삶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처음 연을 맺게 됐네요. 월급 40만 원에 25일을 밤을 새듯 일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일이 익숙해지며 큰 회사의 계약직으로 이직을 했고 새로운 환경에 눈이 트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표현할 수 있다. 계약이 끝날 무렵 선배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함에 고민하던 절 떠나보내며 해줬던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았고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자세를 갖춘 뒤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28살 모은 적금을 부모님께 드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어렵더군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공부에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시학원에서는 지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려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어야 한다고 말하며 어느 대학이든 들어가서 졸업장을 따는 것을 목표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왕 하는 김에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서 미친놈처럼 공부했습니다. 2년 반을 회사, 집, 도서관만 다녔네요. 생활은 책임져야 했기에 야간에 교대 근무하며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대학을 다닐 때도 그 후에도 일은 계속했네요. 삶에 대한 어떠한 핑계도 남겨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여튼 재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살 어린 동기들과 첫 수업을 들어가던 그날이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게 고백할 때보다 더 떨리던 기억이 나네요. 별명이 엄친아였습니다. 과에 관련된 일을 하다 왔고 조모임에서 실무적인 능력이 발휘됐기 때문에 수업과 동아리 등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엄마 친구 아저씨라고 하더군요. 여튼 대학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입사 준비를 했지만 원하는 곳은 TO가 적고 경쟁이 세서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해야 하는 곳이더군요. 첫응시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또 미친놈처럼 공부했습니다. 논술이며 인적성이며 영어 등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관련 일을 하며 시험에 대비했지만 몇 년 동안 제 포지션의 TO가 나질 않더군요. 답답했습니다. 나이는 먹어가는데 응시할 기회는 없고 35살이 되던 해에 대규모 채용 인원이 발표됐고 두근거리는 심장을 느끼며 필기시험에 대비했지만 시험 일주일 전에 사고를 당해 경추신경을 크게 다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온전한 정신에 움직이지 않는 몸을 느끼며 환장하겠더군요. 의사는 향후 10년은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할 것이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누워 있었고 일어난 후에는 신경의 70%가 돌아오질 않아 장애인 생활을 했습니다. 뇌는 멀쩡했지만 몸이 바보가 돼서 글씨를 못 썼습니다. 더욱 책임을 약속했던 가해자는 긴 치료 과정에 변심을 하며 발뺌했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또 미친놈처럼 재활했습니다. 이대로 흘러보내면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 후회로 남겨질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고 움직여서 3년 만에 80%의 신경이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30kg을 감량해서 나름 봐줄만 하게 됐네요. 주치의는 혀를 내두르더군요. 올해 4월 다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재활 과정에서도 책은 놓지 않았고 하늘이 도우는지 계약직 생활을 할 때 가르침을 주고 공부의 뜻을 품게 해주었던 그분들이
실무자가 돼서 절 평가하게 됐습니다. 10년의 시간을 줘도 더 잘 쓰지 못할 논술을 완성했고 이 일을 왜 하고 싶은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말해주더군요. 노력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대견하고 감사하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늦었고 과정도 길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어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흘러간 시간에 대한 불안함을 애써 외면하면서라도 했어야만 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고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제3자라고 생각했던 목격자들이 가해자 쪽의 지인들이었고 증인으로 나서서 소송에서도 져버렸습니다. 당시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군요. 물론 그러고 싶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끝없는 생각의 꼬리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책하느라 며칠을 못 잤습니다. 우직한 노력을 응원하던 목소리들은 미련함을 탓하고 놓쳐버린 기회비용들을 아쉬워하더군요. 뭐 어쩌겠습니까? 원했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용무적인 몇 건 말고는 연락도 오질 않았습니다. 목표만을 생각하며 날카롭게 세워온 감정의 날은 가족조차 견디기 힘들어했으니까요. 돌아봤을 때 일과 공부 외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 흔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반을 살았더군요. 장소가 필요했고 산티아고로 떠났습니다. 길 위에서 날카로운 날로 감싸고 있던 너덜너덜해진 날것의 감정을 마주했을 때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졌던 이제는 보내줘야 할 나를 달래주고 길 위에 놓아주고 왔습니다. 휴식을 주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원하는 대로 두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어렵더군요. 목표를 잃은 삶의 중심을 잡기 어려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주변에서는 나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좀 더 자란 내가 해결해 나가는 거죠. 또 성장해야 하고 해결해 가야 할 나를 위해 올해는 휴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길 위에 놓아둔 지난날의 내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후회 없이 원하는 것에 도전해봤어. 엄친아가 돼서 대학도 다니고 띠동갑이 넘는 사람과도 사귀어봤고 사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후회 없이 살아볼 생각이야.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덕분에. 남성분이시고 구체적인 자기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읽으면서 저도 울컥울컥 했습니다. 담담하게 이렇게 지난 날을 정리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 많이 겪으셨을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이사이에서 이분 참 멋진 분이시구나, 강한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고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 위에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시는 길에 이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들으셨을 텐데 이렇게 힘든 시간도 이겨내면서 잘 견뎌온 이런 본인의 길을 돌아보시면서 또 앞으로의 길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이걸 이미 아시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부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천구에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다시 길을 잃은 나에게 물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었더라면, 적당하게 타협된 안정된 길을 걸어왔더라면 행복했을까? 아니, 목표를 위해 노력하던 서툰 나를 그리워하며 평생 후회하고 살았을 것이다.